안녕하세요. 집 잘 짓기 JTP 아키텍처의 박준택입니다. 어제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요.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MN님께서 약 2시간 전에 질문을 주셨고요. 2층에 방통을 하면 중목 105mm, 105의 105각을 말씀하시겠죠. 하중을 넘어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국에 지어지는 중목구조는 위험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저는 가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게 제 결론이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리면, 저는 2, 3층 1층을 제외한 2, 3층에는 방통을 하지 않긴 않습니다. 이유는 구조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. 약간 미학의 문제인데요. 제 중목 구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대체로 이제 천장 보호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좋잖아요. 두꺼운 부재가 힘을 받는 부재들이 이렇게 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노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. 이 방통을 하게 되면 이 시멘트물이 새 가지고 이런 게 다 지저분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리 이 테이핑을 잘하고 실리콘을 잘해도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. 제대로 지붕에 방수하는 것처럼 방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시멘트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방통을 하지 않습니다. 저는 대신에 건식 난방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근데 이거는 약간 논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방통을 하든 방통을 하지 않든 이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건 제 생각은 그렇고요. 제가 한 거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요. 이거 3층짜리 중목 구조고요.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? 이제 이 중목의 어떤 보가 외팔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게 2,700mm인데요. 2.7m죠. 요 기둥에서 요 바깥에까지 빠지고 요 뒤에서 여기는 이렇게 내려올라 그러겠죠. 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 앞쪽의 하중의 대부분은 요 기둥이 받습니다. 요 기둥이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게 배고의 배고 중목 시스템을 썼는데 여기에다 배고의 배고각 쓸까요? 절대 아니겠죠. 예. 요 밑에 요 밑에 내려온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. 이 보시면 다른 부재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. 이렇고 이거 보여드리면 제가 지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거 세어봤을 때 이게 15번이 지금 도면이 왔더라고요. 15번이 구조 계산 수명 최종 도서 최종하고도 또 구조 계산 수정을 했어. 수도 없이 구조 계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. 이게 아웃이 제가 보낸 거예요. 제가 아웃이라는 거는 제가 그 구조 회사에 아니요 중목 구조 이 베스트 프리컷은 중목 구조 업체입니다. 중목 구조의 업체 보내고 이거는 위너스 비디지는 구조 계산 회사였고요. 계속 보낸다는 얘기예요. 계속 이거 확인해라. 이거 이렇게는 안 되냐 저렇게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조금 그 앞쪽이 풀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. 왔다 갔다 했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것도 그래요. 다른 것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 예.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재주택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제가 안 해봤던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하면 할수록 더 한 번에 이런 왔다 갔다 구조 회사랑 얘기하는 게 좀 적어지기는 하지만
그래도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, 아마 뭐 제가 생각하는 거 그 말하기 전에 보십시오. 이게 아까 그 부분의 기둥이거든요. 다른 데는 105의 105각 이렇게 썼어요. 105의 105각. 근데 여기는 105의 180각을 썼습니다.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. 근데 이런 원리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이 건물은 방통을 안 했지만 이 건물에 만약 방통을 했다면 이 기둥 사이즈가 커졌겠죠. 105에 120각, 105에 180각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됐을 때 구조 계산을 제대로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방통을 하는데 105에 105각만 가지고 지었다.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. 구조 계산을 안 했다. 구조 계산을 했는데 방통을 구조 계산에 반영을 못 한다.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,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 계산을 해주는 일본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. 일본의 중목구조 업체가 수백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수백 개가 넘는 중목구조 업체 어느 곳과 거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. 그렇다면 한국은 이렇게 건물을 지으니까 일본에서 그 구조 계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방통이라는 변수를 구조 계산에 넣어서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야죠. 제대로 된 수입 업체, 뭐 제대로 된 유통 업체, 뭐 구조 뭐 업체 중목 구조 업체라면요. 자기가 105의 105각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자기가 일본이랑 소통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폭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소통을 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죠. 이게 다 일이니까 설명을 하고. 저도 이거 맡길 때 이 형태만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다. 바닥 구성, 벽체 구성, 지붕 구성, 지붕 재료, 지붕에 뭐 토기화가 올라가는지, 아니면 뭐 징크가 올라가는지, 아니면 시트 방수를 할 건지 이게 다 줘야지 이런 그 각각의 마감 재료의 무게를 반영을 해서 구조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걸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?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05에 105각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으신 건가? 모르겠습니다. 이유가 뭔지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이유가 뭔지 그냥 견학만 갔다 오신 건가? 견학만 갔다 오셔가지고 그 혼자서 좀 뭔가 그 면벽 수행을 하시고 이런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비전문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전문가적인 주장이라서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뭐 제 그걸 찾아와서 보시고 뭐 악플을 남기시면 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상처 많이 받으니까 너무 악플 다시지 마시고 반론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도 건축 오래 해왔거든요. 예, 94학번이니까 몇 년이야? 뭐 군대 빼더라도 몇 년이야 이게? 23년, 25년 건축해왔습니다. 뭐 학생 때까지 포함을 해야 돼. 학생을 빼면은 또 뭐 조금 줄어들긴 하겠네요. 그래서 그냥 끝마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얘기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량목 구조는 기본적으로 2x6를 쓰고요. 38에 140mm입니다. 이게 38mm에 140mm를 이게 요 4개가 1220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중목 구조랑 비교를 하려면 뭐 3600 요 정도 크기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대체로 이게 모듈이 맞거든요. 경량목이랑 중목이랑.
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요걸 단면적이라 그러죠. 그 목재의 단면적 이거 쫙쫙 붙여 보면은 요 정도 나와요. 53,200mm 제곱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중목고 구조 배고의 배고각 이렇게 들어가고 그 사이에 색기둥 들어갑니다. 때로는 이렇게 브레이싱도 들어가죠. 브레이싱 이런 식으로. 뭐 단면으로 보여주기 평면에서 보여주기 좀 힘드네요. 그래서 총 5개 들어가네요. 기둥이. 색기둥은 4개. 3,600mm 안에서. 그래서 67,725 제곱밀리미터. 경량목 구조보다 약 1.27배 단면적이 더 큽니다. 그리고 120에 120각 뭐 계산을 해보면 이 경량목의 단면적을 1로 봤을 때 1.62배입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는 하시죠? 이게 10개입니다. 총 10개. 10개가 들어갑니다. 10개. 10개가 들어가서 이것도 10개. 예, 10개 맞죠? 해서 요게 이제 경량목 구조 3층 요 정도 벽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경량목의 이제 단면적, 경량목 기둥의 단면적이고 이게 중목 구조 단면적이고 이게 중목 구조 120에 120각 단면적입니다. 그래서 큰 걸 쓸수록 단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튼튼해지긴 하겠죠.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 계산을 한다면 하중이 모자란 곳에 이렇게 기둥을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100, 150, 1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웁니다. 이런 식으로. 아까 거는 180이었죠. 이것보다 30mm 더 컸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기둥을 넣습니다. 만약 방통을 썼든 그 위에 뭐 도서관이 들어가 가지고 막 굉장히 뭐라 하나 그 활화중이라 그러죠. 활화중, 움직이는 하중. 그 사람이나 뭐 책이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실이다 하면은 하중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. 얼마나 그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무능력하고 이제 비전문가적인지 이해가 되시나요? 마찬가지로 경량목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이게 좀 이상적인 얘기고요. 이렇게 현장에서 안 씁니다. 뭐가 들어갔든 하중에 뭐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. 뭐가 위에 뭐 기둥에 추년선이 떨어지든 뭐 창문이 들어가든 뭐 아니면은 뭐 보이드라 그러나 그 하부 오픈 공간 뭐 그런 게 들어가 가지고 공학 목재가 어디에 걸리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? 여기에다가 안 걸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마찬가지로 중목 구조를 이제 키워주듯이 경량목 구조도 이런 식으로 하중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단면적을 넓어져요. 그러니까 이게 경량목 구조라고 해서 이게 2x6가 이렇게 쫙쫙쫙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. 아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런 게 들어가요. 하중이 많이 받는 곳에. 뭐 경량목 구조 수도 없이 지어지죠. 사실 제일 많이 지어지고 있는 목 구조가 경량목 구조잖아요. 근데 경량목 구조는 중목 구조보다 이게 단면적이 작아. 모든 경량목 구조가 무너지겠다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랑 다를 게 뭐예요? 제가 약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, 하여튼 여기까지 했고요.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어요. 요 사이에 있는 공간도 재미난데요. 이게 이 길이랑 뭐 이 길이랑 했을 때 이걸 쫙 다 붙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경량목 구조가 제일 그 열려 있는 구조라 그래야 되나? 이게 길다는 거는 이게 105mm고 이게 120mm의 어떤 빈 공간인데요. 요 길이를 모아 놓은 거. 이게 길면 길수록 뭐 구조체는 이제 적게 들어가면서
이게 의미하는 게 단열재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. 단열재를. 요즘에는 단열이 강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가지고요. 요 사이에다가만 넣었어요. 요 사이에다가만. 근데 요즘엔 단열이 강화돼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도 또 넣습니다. 어찌 됐거나 기본적으로 경량목 구조가 단열은 단열에 신경 쓰는 집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.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중목 구조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좁죠 이게. 이것도 경량목 이 길이도 경량목보다 이 길이도 경량목보다 이제 좁고 이 길이도 경량목보다 좁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경질폼을 성능 좋은 경질폼을 쓰려고 하고 뭐 이 길이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성능 안 좋은 단열재를 쓰면 당연히 이제 중목 구조가 이제 경량목 구조에 접하는 뭐 그 단열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외단열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야 되겠죠. 외단열이 뭐 그런 식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중목 구조가 뭐 경량목 구조에 비해서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목 구조의 단면적을 키우듯이 단열 면적도 단열재 두께도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중목 구조는 이제 좀 자재 같은 거를 노출을 해가지고 내부에 구조가 노출이 되면 분위기가 좋잖아요. 그 루이스 칸이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건축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구조체가 빛을 주고 빛이 공간을 준다. 제가 이 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구조체를 중요하게 보고 구조체를 가급적이면 공간 안에 노출을 시키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구조체 사이에서 빛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. 굉장히 순수한 건축의 형태인 것 같아요. 건축을 이제 기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뭐라나 이제 삶을 그 서포트하는 그 유지시켜주는 어떤 뭐 보조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건축 그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, 뭐 존재성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구조체가 빛을 준다, 뭐 빛이 공간을 준다 이런 말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조체를 노출을 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와 좋은 단열재 그리고 많은 구조 계산 보셨죠? 10번 이상 15번 구조 계산 막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쉽게 구조 계산을 하고 구조 계산을 한 번만 하려고 하면은 배고의 배고각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그런 시스템에서 초저가의 중목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